안녕하십니까, 이병헌 스튜디오입니다. 최근에 아마 질문 많이 받은 내용을 갖고 자료 쓰신 것 같은데, 농산물 공급 쇼크 많이들 문의하시죠. 워낙 기상이변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부정적 영향 아닐까들 얘기하시는데, 자료 그 답변 준비하시다가 쓴 자료 같은데 한번 차분히 들어볼게요. 시작하시죠. 일단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.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시거든요. 이런 것들이 농산물 가격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.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저도 뭐 관련돼가지고 방송에 나온 언론 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, 두 가지로 추격될 수 있는데, 첫 번째, 결국 라니냐가 온다. 강력한 라니냐가 올 수 있다.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 동태평양 인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을 수 있는 가뭄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. 반대로 서태평양 쪽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발생하면서 폭우가 내리면서 뭐 석탄 가격이나 천연고무 가격이 튈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들 같은데, 이러한 것도 있고, 두 번째 이유로는 이와 같은 맥락 선상에서 중국이 요 최근에 폭우가 났었는데, 남부 지역이,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또 농산물 가격을 갖다 끌어올리는 요인 아니겠느냐, 중국도 농산물 생산하지 않느냐,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세요.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빈약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.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,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한 부분들 갖다 제가 이제 그 근거들을 따져보고 넘어가자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, 라니냐 관련해서 정말 라니냐가 이전만큼 강할 것이냐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. 오히려 예년보다 좀 약한 라니냐가, 물론 라니냐가 오겠지만은 과거에 강력한 라니냐만큼은 절대 아닐 수 있다. 왜? 일단 먼저 앞서서 페이지 2페이지에 그림 1번을 봐주시면은 라니냐의 이번 4분기 때 발생 확률은 61%까지 치솟았습니다. 물론 앞으로 더 치솟겠죠. 그리고 그림 2번만 보더라도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온도 자체가 못해도 마이너스 0.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발생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거든요. 근데 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7도까지 주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그림 2번처럼 통계 모델들 18개의 통계 모델들을 갖다 돌려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저치가 마이너스 1.9도씨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는데, 그 말 즉슨 이러면은 2009년에서 2010년 그 당시 때도 굉장히 강력한 라니냐가 왔었는데 이와 유사한 라니냐가 오는 거 아닌가, 이런 식으로 우려가 가능하거든요. 그림 3번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지역별로 봤었을 때 원자재별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이런 영향들이 많이 좀 놓여지게 됩니다. 다만 아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넘어가 주시면은 역사적 과거의 사례들을 갖다 우리가 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. 결국에는 라니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라니냐가 오기 전에는 강력한 엘니뇨가 항상 동반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강력한 엘니뇨가 오면서 이게 엘니뇨가 끝나고 해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다시 또 급격한 강력한 라니냐가 형성이 됐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떤가, 표 1번에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엘니뇨와 이제 강력한 엘니뇨, 이때의 엘니뇨의 발생 기간 때 평균 해수 온도를 갖다 살펴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1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강력한 라니냐가 발생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발생 기간 평균 해수 온도가 0.52도씨밖에 안 됐다. 그 말 즉슨 과연 강력한 라니냐 올 것인가, 그 강도 측면에서 낮을 수가 있다. 그림 4번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해수 온도라던가 이러한 추정치라던가 내지는 과거의 사례들을 갖다 같이 비교했었을 때 그 가능성에 있어서 라니냐의 임팩트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.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. 글로벌리하게 뭐 사람들이 이제 중국 하면 원자재를 갖다가 최대 소비국이자 어떻게 보면 뭐 일부는 또 생산국이니까 농산물도 최대 생산국이겠거니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. 근데
중국은 아시다시피 산업별로 보더라도 서비스업이랑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이 월등히 크고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50%를 넘어갔습니다. 그 말즉슨 농업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생산 비중에서도 굉장히 적은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림 5번 봐주시면은 제가 지금 중국의 지도를 넣어놨습니다. 지역별로 봤었을 때 파란색이 이번에 남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한 지역이고 짙어진 파란색일수록 홍수가 굉장히 강력했던 지역입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봤었을 때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분명 지역별로 농산물별로 보면은 차질된 지역들이 딱 나와요. 이야 되게 유사하죠. 예를 들어서는 쌀 내지는 유채씨 내지는 땅콩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다만 중국발 농산물 공급 차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. 왜? 이런 것들은 분명 공급 차질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옆에 그림 14번, 16번, 18번을 봐주시면은 메인 농산물, 메이저 농산물들인 소맥이라던가 옥수수, 대두를 살펴보면은 지역별로 생산 비중이 굉장히 극히 적어요. 특히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공급 비중이 불과 4.7%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중국발 노이즈, 중국발 공급 차질 이슈는 정말 50%만 정답일 뿐이고 실제로 메인 농산물에서는 이게 아니다. 오히려 뜻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미국이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선거 앞두고서 결국 미국 농산물 수출을 할 거니까 좀 괜찮아질 수도 얘기 있었잖아요. 그쵸. 대두는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그런 건 아닌가? 요 최근에 농산물 가격들이 올라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기상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음 페이지 넣어놓았지만은 지역별로 국가별로 봤었을 때 미국이 곧 있으면은 소맥이나 이제 대두나 옥수수 수확 시즌이거든요. 그걸 앞두고 뒤에 제가 쭉 하고 넣어놨지만 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시면은 중국이 요 최근에 수입을 갑자기 늘리고 있어요. 미국산 농산물들을. 특히나 1단계 무역 합의에 있어서도 올해에 있어서 합의 이행률이 79%까지 치솟았어요. 7월달 거를 갖다 보면은. 그만큼 수확 시즌을 앞두고 중국이 이렇게 수입을 갖다가 많이 늘려주고 있다?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물론 나중에 약한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가격을 좀 더 치솟게 할 수는 있지만은 기상이변과 관련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을 좀 이제 하시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은가,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오히려 좀 미중 합의에 있어서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내년에 있어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어서 라니냐 또는 기상이변 이슈에 대해서 확대 해석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양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크게 영향 별거 없다. 시장에서 우려가 괜히 좀 오버했다. 뭐 이 정도 저는 이제 크게 오버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요즘 이제 하도 이게 개인들 매수세도 강하고 하니까 결국 인플레 기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자산 시장에 유동성 풍부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경기는 안 따르고 상품가격만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면 어떡하나. 뭐 그건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그 가능성이 되게 낮다 보는 거죠. 거기서도. 저는 이제 뭐 현재까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12개월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은 낮다라 보거든요. 향후 12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요. 물론 그만큼 성장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봤었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좋게 하겠죠.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러면은 프라이싱을 반영된 근거들이 나오겠죠.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. 그때 가가지고. 하여튼 요즘 나도 요새 슬럼프여가지고 잘 모르겠네. 지금 뭐 이거 변수를 다시 한번 더.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오늘 또 신종호 팀장이 이렇게 자료를 냈지만은 PC 데이터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게 봤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일단은 저는 어쨌든 원자재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좀 그나마 나쁘지 않은, 물론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.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 싶은 생각 들어서 얘기한 거야. 여러 가지들이 좀. 오케이, 알았습니다. 마무리 짓고 신유고 팀장의 얘기 한번 더 해봐야겠는데. 예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고민하시죠.